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.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윤희숙 원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당원이어야 되고요. 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혁신의 대상이나 청산의 대상 모든 것을 우리 당원들께서 그 당원의 권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반을 마련해 드릴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.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.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들입니다. 김광선 변호사님, 네.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하고 입법 드라이버 걸고 이런 거 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의 저 문제의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저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당원이 주체가 돼야 한단 말이 너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? 이제 저 내용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. 아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러한 당원들의 투표를 붙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것도 결국 좌절이 됐어요. 내부의 기득권, 특히 이제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. 그러면 당원들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걸 또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다. 그러면 국민의힘의 개혁이나 혁신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적어도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당원 중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이 뭘 결정하게 할 것이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당론이었던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무효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 투표에 붙이자고 그랬잖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. 그러면 그걸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, 특히 이제 TK 의원들을 친윤 세력들이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없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사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8월 한 19일 이쪽 저쪽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걸 반대하는 수구 세력, 저항 세력을 이제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난제가 되겠죠. 예. 지금 말씀 주신 이 혁신위의 한계, 이 자리를 내놨던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원래 혁신이라는 것이 정권을 안 가지면 혁신을 못 하거든요. 정권 줄까요? 저한테 안 주신 거 보면 그 다음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위원장님이 제안 받으시면서 전권 약속 받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.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것을 만약에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미 쓰러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. 무슨 권한을 줬네, 안 줬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묻지도 않았습니다. 전권을 부여받았습니까? 라는 말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선뜻 말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.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또 실패할 것 같습니다. 저는.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원에게 물어보자. 당원의 뜻을 따라야 된다. 말은 좋죠.
근데 왜 그러면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? 자, 그거부터 지금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또 혁신안을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실천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. 혁신안을 지금 뭐 논문 쓰듯이 연구를 해야 됩니까? 뭐 답은 다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답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는 거, 그 윤희숙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비대위가 비토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 겁니다. 근데 왜 하죠?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좌절했습니까? 바로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좌절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본인이 이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저는 원칙을 만들어야 했어야지. 그것도 없이 그냥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. 또 그냥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. 그거 아닙니까 지금. 혁신을 누가 몰라서 하랍니까? 또 혁신을 실천할 의지가 당 비대위에서 비토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뇨한 혁신위가 이미 다 검증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본인이 혁신위원장 맡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지. 그것도 없이 지금 한다고 그러면 결국 또 나중에 가서는 뭐 안 되면 말고 끝입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미 몇 차례 거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맡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와 결정을 짓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또 한다 그러면 시간만 연장해 주는 거죠.